다음으로 헌법재판소 2024년 헌나 탄핵 심판 결정에서 사법심사 대상에 대해서 판단한 점의 문제점과 이것의 원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주장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배척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 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 통제 및 국가 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법리를 주장하고, 두 번째로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계엄 선포의 사후 통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탄핵 심판 절차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그 헌법 법률에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계엄 선포 행위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2014년 헌가 5 사건은 헌법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4년 헌가 5 판결은 유신헌법 제53조가 제정되기 전에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로 근로삼권을 제한받은 자가 제기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심판 대상인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그 법리는 초헌법적인 긴급존재를 창설한 법률이 헌법이 정한 국가 긴급권의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규범통제의 권한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의 헌법 77조, 당시에 유신헌법 54조, 3조가 아닌 4조에 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사법심사 대상성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헌법에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탄핵 소추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대상이라고 해서 바로 심판 대상이 계엄 선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재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부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역시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가 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여 결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판시입니다. 헌법 규정의 존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근거로 바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우리 헌법 77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계엄 선포의 규정 어디에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후 통제의 수단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있을지언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통제 수단은 국회의 사후 통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엄 해제 요구뿐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봐도 미국,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가 긴급권은 계엄 선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고 사후 통제 수단으로서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와도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것, 이는 비교법적으로도 대통령제의 권력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국민이 선출한 1인 대표인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의 판단과 그 극복을 위하여 조치하도록 국가긴급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후 통제로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그 지속 여부에 대한 해제 요건을 부여하여 견제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사건의 경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40여 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 후 6시간 40분 만에 해제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행위는 헌법상 국회의 사후 통제로 종료되었고, 그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당부당은 대통령으로서 정책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넘어서 탄핵 소추를 함으로써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 것이고, 그 소추 사유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부적법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한민국 대법원은 판단한 바와 같이, 종전에 계속 판단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계엄 선포 행위의 그 정치적 군사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에 관하여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있다고 일관되게 판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 견제와 사법 심사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판결에서 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에 대해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재직중의 행위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월 6일 상원의 대통령의 인준 절차 진행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해서 법무부를 이용해서 허위 선거 범죄를 진행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가 적발했다고 주장하는 법무부 공문을 대상주에게 보내도록 시도했다는 혐의와, 그리고 부통령이 1월 6일 인준 절차 진행 중에 그 부통령 역할을 이용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게 변경하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시도가 실패하자 지지자들이 이 인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으로 가라고 선동 지시하였다는 혐의 등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하여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책임은 권력 분립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대통령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고 전속적인 권한 내에 이루어진 때는 의회는 권력 분립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으며 법원은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 제정자들은 좋은 정부는 법 집행의 역동성과 활기 그리고 단호함과 신성성을 가진다고 보았고, 그와 같은 정부의 효과적인 작동에 대한 장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두려움 없이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요구해 왔고,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가 없으며 대통령은 그 모든 공식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형사소추로부터 추정적 면책을 누릴 특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면책은 정파나 정책,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면책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와 같은 유형의 기소는 금세 일상화될 수 있고 이러한 당파적인 갈등의 순환으로 인해서 대통령직과 정부가 약화되는 결과 바로 이러한 결과를 바로 헌법 제정자들이 피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연방 헌법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연설에서 국민에게 자유의 완전한 보장과 일치하는 만큼의 역동성을 지닌 정부는 필수적이라고 상기하면서 파당의 모략에 견디기에 너무 무력한 정부는 복실심으로 잔뜩 날을 세운 한 파당이 다른 파당을 번갈아 지배하는 가공할 전제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시에 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통령으로서 이와 같은 것은 공식적인 행위라고 해서 절대적 내지 추정적 면책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67차례에 걸쳐서 건국 이래 67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한 예는 없습니다. 미국은 계엄 선포를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은 미국 헌법 제2장의 행정권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이 계엄 선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의회는 1976년에 비상사태법을 제정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연방 상하원이 합동으로 해제 의결을 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사후 통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방의회 계엄 해제 의결도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우리와 같이 연방 상하원의 합동으로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비상사태의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이는 절대적 면책 사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헌법 역시 프랑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프랑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심의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에 이 우리와처럼 사후 통제 제도는 국회의 사후 통제는 직접적으로 사후 통제는 없는 바 제한적으로 12일 이상 계엄을 지속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포에 대해서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탄핵이나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된 예는 없습니다.